네, 옷장 디펜스입니다.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목요일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뱉었네요. 내뱉었다 그러니까 뭐 발언한 건데 미국의 관세가 경제에 반영되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뭐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 뭐 이러면서 연준은 옳은 일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포인트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그 채권 가격 상승, 뭐 채권 더 사줘 외부한테는 그리고 달러 약세.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도 있죠. 달러 약세는 원하는 강세가 될 수 있고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안 떨어져요 환율이 또. 그래갖고 아까 1,460원을 또 살짝 터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뻗어나가다가 막히고. 그러니까 오장 디펜스 하기도 이제는 좀 지겹다. 지친다?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라는 표현을 방송에 쓰면 안 되는데 다들 공감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김종인 이사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시장?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 쪽에 기울어지면서 뭐 시장별 차이는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상승 종목수의 차이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조선방산, 뭐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도 잘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등락이 좀. 등락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뭐 바라볼 수 있는 증시는 아닌데요.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여느 증시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교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정말 2년간 보기도 싫었던 그런 업종군들이 2차 전지만 제외한다면 네. 대부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의 제자리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옛날에 그 영화를 누렸던 그런 자리까지는 아직도 저 멀리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회복을 하려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 자동차하고 2차 전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저는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도 흥분한 날 따라 사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조선방산이 매일 오르니까 네. 오르는 구간에서 올라타면 신규 매수자들은 절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 지금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의 비중을 조금씩 올려나가야 되는 시기고 네. 주도주는 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시장 보는 느낌이 뭐 매일 다를 수도 없고 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기도 좀 애매한데 자, 하여튼 요즘 뭐 소화제, 뭐 쇠약에 따른 뭐 그런 안정제 매출이 많이 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2일까지는 네. 우리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네. 관세. 관세 협상. 네. 관세 협상 없이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전이라도 혹시나 일단 4월 2일로 못 받긴 했지만은 그 전에 협상이 된다면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뭐 4월 2일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빨리 올라가다라는 어떤 그런 조바심이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그동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도 우량주 싸게 살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 오늘 바이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주면서 이 내가 우량주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종목에 예를 들어 재료가 있으면 막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관세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네. 이번 주도 안 나고 지금 다음 주 미뤄지는 거니까 그동안은 아무리 어떤 좋은 재료가 있어도 조금 가담할 수도 있고 뭐 빠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매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지 일단 3월 말까지는 뭐 그런 정도로만 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다만 그런 종목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막 산적해 있고 산재되어 있는 재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3월만 공매도 재개도 있고 로컬에는 해외엔 또 그 말씀하신 미국 관세 거기에 이제 또 그 눈에 거슬리는 뉴스가 이제 그 미국에서 더티 15 더러운 국가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민감한 국가. 네, 아니 근데 민간 센터티브 말고도 그런 리스트가 지금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관세 관련된 것 같아요. 미국을 향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불편한 국가
이런 것도 이슈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고. 자, 어찌됐건 뭔가 많이 불편한 것 때문에 그래도 피해가야 될 곳은 뭐 건강상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 뭐 쪽인 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오늘 조금 급등을 한다고요? 무슨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했던 것처럼 지금 유럽 암학회, 뭐 폐암 쪽의 중심인 이 암학회를 앞두고 지금 그 가장 대상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알테오젠이 크게 한번 반응을 보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HLB도 뭐 재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유한양행이 대상 종목입니다. 아. 실제로 이제 아미 반탐압과의 병용 치료를 통한 임상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모멘텀을 앞두고 계속 뭔가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처럼 뭐 전고점 영어까지 한번 확 친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 또 약간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반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꽤 많이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임박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제약업종 내에서 또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번 학회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순환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최근의 경향상 실제 결과가 예상보다 좋았거나 뭐 폭발적인 어떤 반응을 얻었을 때는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뭐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이니까 뭐 다 좋은 종목군들이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다 좋은 종목군들인데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좀 트레이딩을 병행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뭐 홀딩하고 계속 쭉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모멘텀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LB가 또 그러네요. 뭐 FDA 간암 신약 리버세라닙 발표를 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뭐 아직 안 나왔죠. 나왔으면 시세가 당연히 움직였겠고. 오늘 밤에 나올 텐데 HLB는. 밤에?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막 뭐 무조건 된다 그랬다가 막 고배를 맞았던 게 많아서. 뭐 중국 항성인가요? 뭐. 네. 그러니까 사실 HLB는 이제 말 그대로 이 FDA 승인 나면은 올라갈 것이고 네. 승인이 안 나면 또 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 아니면 극단적이네.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런 쪽의 종목은 정말 잘 되면 대박이 나겠지만은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떤 그렇죠. 분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뭐 아니면 도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서 네.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너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폐암학회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초록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초록 발표된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타그리소가 이 폐암 시장에서 약 10조 정도 나오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타그리소의 시장을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 레이저트닙하고 이 아비만타바 병용요법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데이터가 지금 전체 생존 기간이 나왔는데 이 장기 생존 기간 중간값이 시장에서는 50개월 이상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던 얘기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생존 기간이 38개월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보다 지금 훨씬 높은 48개월 이상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데이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로 봤을 때 결국 이 폐암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나 어떤 시장을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타그리소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폐암 치료 시장에 있어서 이 생존 데이터가 10개월인가 길다 보니까는 그 시장을 다 갖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타그리소 시장을 이 아비만탑이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기다렸던 게 전체 생존 데이터였고 과연 이게 잘 나와서 잡을까라는 어떤 기대도 있었고 의심이 있던 건데 이번 초록 발표를 통해서 이제 50개월 이상이 나온 겁니다. 네.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뭐 타그리스와 게임은 끝났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결국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그리스와 이 존슨앤존슨의 지금 이 아비만탑의 효과를 봤을 때 결국 뭐 압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유한양행에 대한 거둔 기대는 결국 유한양행이 이제 그 기술 유지했던 그 신약이 네. 어떤 이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었던 건데
지금 타그레소 시장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10조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런 다 관점, 먹나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뭐 주가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오늘 뭐 6% 오른 거니까는 뭐 지금 시작이라고 해도 뭐 가온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꽤 좋은 데이터가 나와 있다. 아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아마 다른 제약바이오도 아마 기대가 될 거고 또 다음 주 페어마켓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들 그 이후에도 지금 뭐 상반기까지 또 많은 학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바이오 기업도 우리가 좀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 유한양행 10조 원. 그다음에 HLB는 9조 원, 9조 4천억이잖아요. 근데 뭐 HLB 같은 경우는 리버세란이 단 하나를 가지고 지금 승부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뭐 내일 발표에 따라서는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이렇게 봐요. 극단적으로. 그렇죠. 근데 상한가도 제가 볼 때는 네. 이미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작년부터 무조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기 회장님이 맨날 뭐 거의 IR을 한 네. 달에 두 번씩 했거든요. 그러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뭐 적적인 건 좋은데 네. 조금 과하다 싶긴 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빅파마로 기술 이전을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미국의 빅파마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그 HLB 같은 경우는 직접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되면은 정말 다른 바이오보다 그야말로 대박인 건데 근데 이게 그 간암약의 시장 규모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리버세라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비교 대상 회사가 어떤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여서 피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직은 적자 기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승인만 나면은 네.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승인이 작년부터 미뤄졌던 거고.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중국의 항서제약이랑 그 병용요법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지난번 같은 지난번에 경우도 항소제약이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항서제약으로 이제 문제가 있던 걸 나왔던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투집을 잡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되면은 꽝이 돼 버리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리스크가 네. 다만 승인 나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지금 뭐 당뇨라든지 간암, 위암 같은 소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누렸던 그런 약들과는 규모가 다른 완전히 블록버스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크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장임은 분명한데 네. 뭐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도 저는 조금 뭐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FDA 뭐 승인을 통과했다고 해서 진짜로 판매가 늘어나느냐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죠. 실제로 처방은 의사 결정 아닌가? 그렇죠. 의사가 얼마나 처방을 하느냐도 그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계속 이렇게 힘든 게 FDA 문턱을 넘기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유통망을 장악하기가 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의 나라니까 우리가 그런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유통망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100%잘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너무 긍정적 시각만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표면보다는 그 속을 잘 곰곰이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 능력도 없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알겠어? 어차피 다 모르는 건데 이렇게 막연한 투자를 하고 항상 제가 경계하는 기도하는 포지션 잘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모호하잖아요. 자산을 가지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녹십자하고 셀트리온 또 좀 볼까요? 보는 김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 움직이는 게 네. 그 초록 발표 난 기업들 급등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엊그저께 기술 이전 되고 나서 신고가 찍고 나서 네. 지금 이틀 조정받으면서 오늘 그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 키트루다 SC에 어떤 그 임상 데이터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객관적 반응률도 IV보다 더 좋게 나왔고 PFS 이 무진행 생존 기간도 IV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체 생존 기간이 두 군 모두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전체 생존 기간이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까 유한영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IV 전형에서 SC로 바뀌었던 것들은 더 좋은 결과 나왔는데 이번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실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키트루다 IV가 SC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미 옵티브의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SC로 전환됐을 때 거의 뭐 한두 시간 맞던 항암제를 8분 맞아버리니까는 벌써 30% 넘게 전환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2분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환율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중에서 이상하게 볼 게 전혀 없는데 되게 좋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생존 기간 봤을 때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멘트가 좀 약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데이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나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데이터가 되게 좋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알테오젠 뭐 아침에 뭐 많이 정보들이 들어오던데 제약바이오 또 추가로 뭐 볼 게 있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뭔가 제로 발표가 다 눈앞에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해야 되겠죠. 네. 더 늘리든지 뭐 줄이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모멘텀의 노출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종목군들 다음 주면 뭐 결과도 나오고 이에 대한 해석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에 와서 무언가 액션을 한다는 건 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뭐 유한량이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조건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는 미국의 빅파마랑 붙어서 갈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 편인데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미 재료를 노출했거나 거의 노출이 임박된 상황에서 무언가 신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셀트리온이나 녹시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기대했던 게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단 말이죠. 물론 네. 뭐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반영을 못했겠죠. 녹십자는 알리글로와 관련된 뭐 기대감이 작년부터 컸는데 제대로 반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램시마 SC의 제형 자체를 미국에서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데뷔시키고 나서 제대로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두 종목은 올해까지 왔는데 올해도 만약에 이걸 뭐 반영시키지 못하면 올해도 뭐 주가는 뭐 별 볼 일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최근 우리 시장의 컨셉은 먼저 가는 대형주가 있고 주도주의 뒤를 따라가는 2, 3등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신규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뭐 진펜트라 부분, 그다음에 녹십자 알리글로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뭐 그래서 결론하고 그다음에 준비하신 거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이 초록 발표가 되면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지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바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거시적인 좀 악재죠. 지금 뭐 관세 부분이라든가 우리 어떤 국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가가 좀 낮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데이터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HLB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승인 여부에 따라서 급등락이 크게 나오겠지만 즉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데이터부터 중간 임상부터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나올 이유가 거의 없다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좋게 나올 확률이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얼마나 더 좋냐의 문제인 것인데 유한양은 너무 좋게 나왔고 알테오젠은 그냥 기대했던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는 뭐 등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다음 주가 지나면서 우리 어떤 국내적인 리스크가 좀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 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뭐 확 해소가 된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가치 평가가 또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매수 기회를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새롭게 지금 AI가 붙어 있는 그런 기업도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 대표연수 최현덕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인 의사께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선방산이 오늘 조금 러프하게, 터프하게 주가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뭐 이유를 갖다 붙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일 거고, 네. 그다음에 뭐 하나그룹의 공격적인 전략 속에서 최근에 뭐 인수한 회사들의 뭐 재무 구조라든지 실제로 인수했을 때 효과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많이 올랐고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빠져나가고 있는 점, 그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 공매도 재개의 일단 1 대상이 누구겠는가? 네. 라는 걸 살펴봤을 때 저는 일단 뭐 밸류가 높아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올라온 것도 맞고 좋은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도 맞지만 연초부터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수급적인 영향은 안 오른 종목군들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계감 정도가 지금 나타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그룹주라든지 뭐 방산주 이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뭐 좋다라고 보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더 조정을 기다리시고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그 3월 말에 있을 공매도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대차가 되겠죠. 대차가 이제 늘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제 막 돌아서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뭐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장 디펜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도 또 이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